국방교 70년 만에 피운 강철의 꽃. 안녕하세요. 컬트썰입니다. 구독은 방패처럼, 좋아요는 총알처럼, 알림은 전시 대비처럼 눌러주세요. 여러분, 1950년 6월 25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새벽 38선은 불길처럼 갈라졌습니다. 철갑의 괴물들이 남쪽으로 밀려왔고 우리 손에는 전차 대신 유리병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숫자로 말하면 이래요. 전차 242대. 우리에게 있었던 건 소총 9만 4천 정, 전차 0대, 전투기 22대구형. 대전차 무기요?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화염병을 들고 전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쇠로 된 괴물에 유리병을 던지는 장면을. 한 학도병의 증언이 있습니다. 1950년 7월 대전 전투. 당시 18살이었던 김모 씨는 말합니다. 소총도 없었어요. 화염병 3개 받았죠? 교관이 말했어요. 전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던져라. 전차 밑으로요? 죽으러 보내는 말이었어요. 그날 12명 중 돌아온 이는 겨우 4명뿐이었습니다. 전차가 타는 걸 보며 그는 울었어요. 동료들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살아남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그때 우리는 배웠습니다. 약하면 죽는다고. 이것이 국방교의 첫 교리였습니다. 1953년 휴전이 맺어졌지만 평화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폐허 속에 선 우리는 공장도, 무기도, 기술도 없었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때 누군가 왔습니다. 우리가 지켜줄게. 미군이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미군 장비에 의존했고 M16, M60, M48 같은 장비가 주력이었습니다. 독자 무기는 거의 없었고요.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는 늘 남았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힘으로. 이것이 국방교의 두 번째 교리였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손으로. 1970년대 결심이 왔습니다. 우리 무기를 만들자.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세워졌고 1974년 울산 공장에서 첫 국산 소총이 나왔습니다. 초기엔 외국 기술을 참고했고 하나씩 배워갔죠. ADD 초창기 연구원 이모 박사의 증언입니다. 1976년 겨울 전차 시제품의 엔진은 멈췄습니다. 한 달에 100번도 넘게 실패했어요. 회의실에선 포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냥 외국 거 사자. 그때 한 선배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휴전선이 보인다. 저 너머에 적이 있다. 우리가 못 만들면 우리 아들들이 또 화염병을 들 것이다. 그 말이 연구진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날 이후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들의 커피엔 카페인이 아니라 애국심이 들어있었다죠. 3일 후 엔진은 돌아갔고 연구원들은 서로 껴안고 울며 외쳤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1977년 첫 국산 전차 시제품. 1980년대 K200 장갑차. 1985년 K1 전차. 엔진은 외국산, 포는 외국제였지만 설계와 조립은 우리의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성장했어요. 21세기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베끼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터키가 자주포를 사러 왔어요. 후보는 독일 PGH-2000과 한국의 K9. 창원 공장 시범 사격에서 K9은 분당 6발, PGH는 3발. 납기 2년대 5년. 가격은 절반. 2008년 12월 터키는 K9을 구매했고 그날이 우리의 첫 수출의 날이었습니다. 세계가 놀랐죠?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다고. 숫자는 말합니다. K9 약 35억 원, 사거리 40km, 분당 6발, 납기 2년. PGH-2000 약 70억 원, 사거리 40km, 분당 3발, 납기 5년. 성능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절반, 속도는 2배.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더 나아가 2020년 KF-21 시제기 출고, 2022년 폴란드와의 대형 계약,
K2 전차 980대, K9 672문, FA-50 48대, 총 122억 달러 약 16조 원.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말처럼 한국 무기는 성능도 좋고 납기도 빠르다. 믿을 수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2024년 방산 수출액은 172억 달러로 세계 9위. 성장률로 보면 전년 대비 140% 증가, 우리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이 있죠. 우리가 무기를 잘 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쟁이 많아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동 분쟁 세계가 불안할수록 무기는 잘 팔립니다. 2023년 글로벌 방산 시장은 6,350억 달러, 사상 최대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했습니다. 방산은 불행의 산업이다. 누군가의 공포가 우리의 수익이 된다. 씁쓸합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면서 총이 잘 팔릴 때 주가도 오릅니다. 우리가 강해진 건 자랑스럽지만 그 강함이 전쟁 덕분이라면 마음이 복잡합니다. 돌아보세요. 70년 전 우리는 화염병을 들고 전차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그 전차를 세계에 수출합니다. 70년 만에 폐허에서 세계 9위 방산국으로. 기적인 거죠. ADD의 그날 밤샘을 기억하는 연구원은 은퇴식에서 말했습니다. 다짐했어요. 다시는 우리 땅에서 전쟁 나면 안 된다고. 이제 우리 무기가 세계로 나갑니다. 우리가 지켜낸 평화를 다른 나라들도 누리길 바랍니다. 그 말에 많은 이들이 울었어요. 2025년 현재 우리 국방비는 59.6조 원, 세계 10위권. 숫자는 또 말합니다. 인구는 줄고 무기는 늘고 학교는 비고 병영에서는 이제 코드를 훈련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외치며 전쟁을 연습합니다. 오늘도 전선 대신 서버 앞에서요. 올해는 총 대신 알고리즘이 훈련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으로 우리는 무엇을 사야 할까요? 더 강한 무기일까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북한은 핵을 고집하고 중국은 커지고 일본은 재무장합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강해지는 것만으로 평화가 올까요? 한 평화학자는 말을 남겼습니다. 무기는 전쟁을 막을 수 없다. 무기는 전쟁을 준비할 뿐이다. 진짜 평화는 대화에서 온다. 맞을까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휴전선은 그대로이고 평화협정은 없습니다. 총을 겨눈 채 악수하는 건 평화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세계는 오늘도 회담을 합니다. 총은 손에 쥔 채, 악수만 다른 손으로요. 국방교의 마지막 교리입니다. 강해지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우리가 무기를 만드는 이유는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이유는 싸우려고가 아니라 싸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950년 화염병을 든 그 18살이 바랐던 것은 강한 나라가 아니라 전쟁 없는 나라였어요. 그 강함이 우리를 지켜주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강함을 어떻게 사용할지 묻습니다. 더 많이 팔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팔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70년 만에 피어난 강철의 꽃, 그 꽃이 평화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국방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 강철의 꽃이 다시 불길로 피어나지 않게 하소서. 불꽃은 아름답지만 그건 늘 누군가의 눈물로 피니까요. 컬트설이었습니다.